지난주 귀궁 7회와 8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 이무개노의 발을 잠시라도 묶어둔다면 열련 계집을 없애는 것. 이라고 바람을 불러올 수가 없어? 구해줘. 저의 8회 예고 뇌피셜에서 이정왕의 외조부인 김봉인이 팔척귀의 실질적인 배우라고 예측했는데 정확하게 맞춰버렸죠. 오늘도 귀궁 9회 뇌피셜을 긴장감 넘치게 풀어보겠습니다. 드라마가 아직 절반이 남은 지금 더 많은 미스터리와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가장 궁금한 점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강철이와 여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심장이, 이 마음이 놈의 것이라 널 보면 어찌 이리 어지러워지는 것인지 라는 강철이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감정은 분명 깊어졌어요. 하지만 이무기와 인간의 사랑, 과연 가능할까요? 강철이는 결국 윤갑의 몸에 갇힌 채로 살게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이무기로 돌아가야 할까요? 둘째, 김봉인의 진짜 동기가 밝혀질까요? 그의 계략은 정말 완전히 끝난 걸까요? 내 외할머니의 죽음도, 내 어머니의 죽음도 모두 운명이 아니었다. 라는 그의 마지막 고백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과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둠이 있는 건 아닐까요? 셋째, 팔척귀는 정말 완전히 물리쳐질까요? 13년간 지속된 저주의 흔적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비비가 자신의 힘을 모두 강철이에게 준 후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가장 기대하시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화면 우측 아래에 있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새벽녘 도성의 거리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길바닥은 젖어 있고 무릉덩이에 맺힌 여명의 빛이 마치 영혼의 눈동자처럼 반짝이고 있어요. 그 사이로 여리와 강철이가 궁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어젯밤 그 주막에서 강철이가 꺼낸 고백의 말들이 아직도 여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이 마음이 놈의 것이라 널 보면 이리 어지러워지는 것인지.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여리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할머니 넙덕의 죽음을 떠올리면 그 감정이 죄책감으로 바뀌곤 했답니다. 어젯밤 한 말. 여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얇은 종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할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강철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여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갑의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 강철이의 것이었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불빛이 비치는 것처럼 신비롭고도 강렬했습니다. 할머니를 죽인 건 팔척귀였어. 내 오해가 풀렸으니 더 이상 그런 부담은 내려놓아도 돼. 여리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넌 이무기야. 인간을 해치는 존재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적 갈등이 묻어났어요. 강철이의 입가에 자조적인 웃음이 번졌어요. 햇살에 물든 그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맞아. 난 이무기지. 하지만 윤갑의 몸에 갇힌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의 배고픔, 추위 그리고 이런 감정들까지. 이제는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했어요. 무릉덩이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아침 햇살에 일렁였습니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존재들처럼요. 도성 외곽, 인가가 드문 언덕배기의 한적한 정자.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나뭇잎들이 바람에 간간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곳에서 곽상춘과 안석주가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무겁고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어요. 안석주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어요. 김봉인 대감께서 계획을 세워두셨소. 미끼가 필요하지. 그의 어미를 이용하면 되겠소. 어미라니요? 곽상충의 표정이 의아했어요. 윤갑의 어미 연금이 아직 생존해 있소. 그 이묵이 인간의 몸에 갇힌 후로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가고 있단 말이요. 어미를 미끼로 삼으면 강철이와 여리 모두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거요. 안석주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곽상충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봉인 대감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요? 곽상충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영의정 나리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소. 우리는 그저 실행할 뿐이요. 그런데 최근 최원우가 왕실 서고에 접근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렸소. 그가 구신방이라는 책을 찾고 있다던데. 곽상충이 우려를 표했어요. 안석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놈이 이미 무언가를 알아챈 모양이군. 김봉인 대감께서 그를 처리하라 하셨소. 외다리 귀신을 보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외다리 귀신이요? 곽상충이 놀라 물었어요. 그렇소.
김봉인 대감은 팔척귀 외에도 여러 귀신을 부릴 수 있지요. 최원우는 오래전부터 김봉인 대감의 정적이었고 그가 구신방을 찾는다면 우리의 계획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그래서 외다리 귀신을 보내 그를 해치려 했던 것이요. 그런데 실패했다고요? 곽상충의 표정이 의아했어요. 어떤 승려가 나타나 최원우를 구했다고 하오. 가섭스님이라는 잘하는데. 안석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의 음모가 펼쳐지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최원우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원우의 저택, 넓은 서재에는 수십 권의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요. 최원우는 초조한 기색으로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최원우가 책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구신방이다. 옛 시대의 귀신을 물리치는 비법이 담긴 책. 부하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대감, 그런 책은 왕실 서고에만 있을 것이옵니다.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최원우는 창가로 다가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직 외다리 귀신의 습격으로 인한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외다리 귀신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것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김봉인이 이미 나를 경계하고 있어. 대감, 그 승려분 덕분에 화를 면하셨지요.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가섭스님이 아니었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다. 최원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께서 외다리 귀신을 물리치신 후 하신 말씀이 있었지. 큰 원한 사신 일이 있나 봅니다. 사죄하고 천도해 줘야 합니다라고. 대감, 무슨 말씀이신지. 부하의 표정이 혼란스러웠어요. 최원우의 말은 너무 심오해 그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최원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13년 전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귀물 문제가 아니라 왕권과 직결된 문제일 것이다. 왕께서 직접 찾아와 노비제 폐지를 위한 도움을 청했지만 이 귀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토지개혁보다 더 어려운 노비제 폐지는 물론 왕의 집권 기반까지도. 한편 검서관청에서는 강철이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끼며 비틀거렸어요. 그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강철이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벽을 짚었어요. 그는 자신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리가 그때 들어와 강철이의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강철아,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내 힘이 이상하게 약해졌어. 바람도 부를 수 없고. 강철이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살폈어요. 어디 아픈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 이게 다 그 돼지부적 때문인 것 같아. 강철이의 표정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여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도성 곳곳에 돼지부적이 숨겨진 것 같아. 이무기의 힘을 억누르는. 그때 문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여리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윤갑의 모친이 내 손에 있다. 살리고 싶다면 폐가로 오거라. 간결하지만 위협적인 메시지였어요. 여리는 쪽지를 급히 소매 속에 감추려 했지만 강철이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뭐지? 강철이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리는 서둘러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이는 손을 뻗어 여리의 소매를 잡았어요. 보여줘, 여리. 여리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쪽지를 꺼내 강철이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방금 누군가가. 강철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영금, 어머니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약해진 다리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대로는 갈 수 없어. 여리가 강철이를 말렸어요. 내 몸이 이 상태인데 거기 가면 위험해. 하지만 어머니가. 강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윤갑의 몸에 빙의한 이후로 이런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리는 결심한 듯 강철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갈게. 넙덕 할머니에게 배운 것들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안 돼. 너까지 위험해지면. 강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왕에게 알려서 내금이를 보내는 건 어때? 여리가 제안했어요. 강철이는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 이미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 내가 꼭 가야 해. 강철이는 힘겹게 일어섰어요. 그의 몸은 약했지만 의지만큼은 강했습니다. 나 혼자 갈 수 없으니 함께 가자. 내가 이무기의 힘을 잃었어도 윤갑의 몸으로라도 어머니를 지켜야 해. 여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함께 가자. 하지만 왕에게는 알려두자. 강철이는 동의했어요. 그래, 내금이도 함께 오게 하자. 이건 분명 함정이야. 두 사람은 서둘러 이정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이정은 즉시 김근호에게 내금이를 모아 그들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내금이가 준비를 마치기 전에 강철이와 여리는 폐가로 향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강철아, 괜찮아? 여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걱정 마. 강철이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로서 그는 처음으로 육체적 고통과 한계를 진정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뭇가지가 흔들리더니 비비가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형님. 비비가 강철이를 비웃었어요. 인간의 몸에 갇혀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군. 그런데도 왜 그렇게 발버둥치는 거야? 강철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어요. 비비,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를 지켜보고 있었지. 비비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걱정이 비쳤어요. 인간 여자와 인간 어미를 위해 내 목숨을 걸 가치가 있을까?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몸에 갇힌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는 거야. 비비는 한숨을 쉬었어요. 넌 정말 변했구나. 하지만 그건 그렇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 앞 폐가에는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어. 함정이라고. 누가 있지? 여리가 물었어요. 풍산이라는 맹인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기운이 느껴져. 아마도 팔척귀일 거야. 비비가 대답했어요. 강철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는 살아는 있어. 하지만 위험해 보여. 비비가 말했어요.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어요. 가섭스님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가섭스님의 목소리는 깊고 평온했어요. 스님. 여리가 놀라 소리쳤어요. 인연은 참으로 오묘한 것이니라. 가섭스님이 미소 지었어요. 최원우 대감을 외다리 귀신으로부터 구했던 인연으로 나도 이 길을 따라왔느니라. 강철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외다리 귀신이요? 최원우 대감을 해치려 했다고요? 가섭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김봉인이 최원우 대감이 구신방을 찾는 것을 막으려고 외다리 귀신을 보냈지.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구해주었느니라. 큰 원한이 있는 귀신이었지. 김봉인의 원한이 그 귀신에게 실렸던 것이다. 승려. 비비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가섭스님을 바라봤어요. 너는 우리를 도우려는 거냐? 중생을 구하는 것이 이 몸의 소임이니라. 가섭스님이 대답했어요. 이무기여, 지금 너의 형제는 힘이 약해졌다. 돕고 싶다면 내 힘을 나눠주는 것이 좋겠구나. 비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 힘을 강철이에게. 이무기 형제끼리라면 가능한 일이니라. 가섭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비비는 강철이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냐? 인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강철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히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비비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너를 도와주마. 하지만 이건 마지막이야. 알겠지? 강철이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고마워, 비비. 가섭스님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좋구나.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어떤 계획이요? 여리가 물었어요. 폐가 안에는 풍산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어쩌면 팔척귀까지 있을 거다. 가섭스님이 설명했어요.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니 나와 여리는 뒤편으로 들어가 연금을 구하고 강철이와 비비는 바람을 일으켜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구나. 좋은 생각이에요. 여리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팔척귀가 정말 있다면 먼저 연금을 구하는 데 집중하자. 강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팔척귀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어. 비비는 손을 강철이의 가슴에 얹었어요. 곧 푸른 빛이 그의 손에서 강철이의 몸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이제 내 힘이 조금 회복될 거야. 완전하진 않지만 바람을 일으키기엔 충분할 거야. 강철이는 손을 들어 바람을 불러보았어요. 미약하지만 확실히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됐어. 다시 힘을 쓸 수 있어. 자, 이제 시작하자. 가섭스님이 눈빛으로 모두를 독려했어요. 연금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강철이는 비비와 함께 외부에서 바람을 일으켜 그들의 주의를 흩뜨리거라. 하지만 스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여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말거라. 내 할머니 넙덕이 내게 가르침을 준 적이 있느니라. 나는 구병시식의 대간이라. 가섭스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강철이는 여리의 손을 잡았어요. 이 계획이 최선일 것 같아. 너와 가섭스님은 어머니를 구하고 나와 비비는 바깥에서 소란을 피우며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킬게. 여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해, 강철아. 너도. 강철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폐가 주변으로 서서히 다가가던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어요. 강철이와 비비는 폐가 뒤편으로 숨어들었고 가섭스님과 여리는 정면 입구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비됐니? 비비가 강철이에게 물었어요.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하자. 두 이무기는 손을 들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한 미풍이었지만 점점 강해져 폐가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낙엽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폐가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가섭스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나무아미타불. 문이 열리고 자객 하나가 나타났어요. 누구십니까? 중생을 해치는 일은 큰 죄업이니라. 가섭스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자객이 칼을 뽑으려 했지만 가섭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빠르게 주문을 외웠어요. 갑자기 자객의 손이 떨리더니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짓을? 자객이 당황했어요. 가섭스님은 재빨리 자객을 제압하고 여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어서. 여리는 재빨리 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내부에서 그녀는 방 구석에 묶여있는 연금을 발견했습니다. 연금 어머니. 여리가 달려가 밧줄을 풀었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나가야 해요. 여리가 연금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세원이 들어왔어요. 어디 감히. 멈추시오. 가섭스님이 세원 앞을 막아섰어요. 세원은 비웃었어요. 이따위 중이 나를 막겠다고? 저들을 돕는 자가 나뿐이라 생각하시오. 가섭스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폐가 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모두 열렸어요. 강철이와 비비가 일으킨 바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세원이 당황했어요. 여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금을 데리고 뒷문을 향해 달렸어요. 서두르세요. 그러나 그들이 뒷문에 도달하기 전에 풍산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넙덕의 손녀. 어디 감히. 풍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여리는 겁에 질렸지만 넙덕에게서 물려받은 방울을 꺼내 흔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힘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방울 소리가 울리자 풍산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소리. 멈춰라. 그때 바깥에서 더 큰 바람이 불어닥쳤고 폐가의 문이 모두 열리면서 강철이가 들어왔어요. 여리야. 강철이가 외쳤어요. 강철아. 여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풍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무기. 어떻게 내 힘이. 이제 끝이다. 풍산. 강철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너와 너의 주인 김봉인의 계략도 여기서 끝난다. 풍산은 당황했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지장군님께서 곧.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 어둠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서서히 형체를 갖춰가더니 곧 팔척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팔척귀. 여리가 놀라 소리쳤어요. 강철이는 여리와 연금 앞에 보호하듯 섰어요. 비비, 가섭스님. 어서 이리로. 비비와 가섭스님이 재빨리 그들 옆으로 모였어요. 가섭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외우기 시작했고 비비는 강철이와 함께 바람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무기들이여. 내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팔척귀의 목소리는 으스스했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고 김근우가 이끄는 내금이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물러서라. 왕의 명령이다. 풍산은 당황했어요. 이게 어찌된. 내금이들은 재빨리 풍산과 세원을 체포했어요. 그러나 팔척귀는 여전히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가섭스님, 이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없을까요? 여리가 절박하게 물었어요. 구신방이 있어야 한다. 가섭스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건 왕실서고에.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키시오. 모두가 놀라 돌아보니 최원우가 한 권의 책을 들고 서 있었어요. 최원우 대감. 김근우가 놀라 외쳤어요. 구신방을 찾았소. 최원우가 책을 들어 보였어요. 이제 이 악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최원우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책을 펼쳤어요. 천지연왕 1월 조정. 그가 주문을 읽기 시작하자 팔척귀가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천년의 원한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안 돼. 그만해. 풍산이 소리쳤지만 내금이가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가섭스님도 최원우와 함께 경을 외우기 시작했고 여리는 방울을 흔들었어요. 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팔척귀의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강철이와 비비는 힘을 합쳐 팔척귀를 향해 바람을 불었어요. 푸른 빛을 띤 바람이 팔척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귀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이정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결연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전하. 모두가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이정은 최원우에게 다가갔어요. 그 책이 구신방이요? 그렇소, 전하. 최원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악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 이정은 책을 받아들고 주문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왕의 권위가 더해진 주문의 팔척귀의 비명은 더욱 커졌답니다. 방 안은 푸른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혼란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안 되겠어. 이대로는 끝장이다. 풍산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김봉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온화한 영의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냉혹한 원한이 그의 눈에서 번뜩였습니다. 영의정 대감. 김근우가 놀라 외쳤어요.
외조부, 무슨 짓을 하시는 거요? 이정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김봉희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정아, 내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구나. 내 계획을. 무슨 계획이요? 설마 팔척귀를 조종한 것이 당신이요? 이정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당신은 내 외조부. 어찌 이럴 수 있소? 김봉인의 얼굴에 슬픔과 집착이 교차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계획은 시작되었다. 내 어머니, 내 귀한 딸이 선왕의 정비가 되었어야 했어. 하지만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다른 여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 그게 무슨... 이정의 눈이 커졌어요. 내 외할머니의 죽음도, 내 어머니의 죽음도 모두 운명이 아니었다. 김봉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두 왕실의 음모였어. 내 딸은 왕비가 되어야 했고 내 아버지는 내 딸과 결혼해야 했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왕을 해치신 건가요? 이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는 모든 걸 망쳤다. 내 계획을, 내 딸의 미래를. 김봉인의 눈에서 원한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팔척귀를 불러 선왕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왕실의 대를 끊으려 했지. 하지만 저는 당신의 피를 이은 외손자이지 않습니까? 이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봉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래, 넌 내 외손자다. 그래서 처음엔 너를 해치지 않았다. 내가 내 뒤에서 널 보호하고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랐지. 하지만 넌 점점 내 아비를 닮아갔다. 같은 개혁, 같은 고집. 그래서 내 아들, 원자마저도. 원자까지! 어찌 그럴 수 있소? 이정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김봉인은 대답 대신 갑자기 어떤 부적을 꺼내 던졌어요. 그러자 팔척귀가 더욱 강해지는 듯했습니다. 이정아, 내 마지막 선택을 이해하렴. 이건 모두 왕실의 잘못된 혈통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모두 물러나시오. 최원우가 외쳤어요. 혼란 속에서 강철이는 여리와 영금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비비, 도와줘. 비비는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강철이 곁으로 달려갔어요. 좋아, 형제여. 내 모든 힘을 너에게 주마. 비비는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강철이에게 전했어요. 갑자기 강철이의 몸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터져 나왔고 그는 거대한 바람에 회오리를 일으켰습니다. 으악! 김봉인이 회오리에 휘말려 나가떨어졌어요. 팔척귀도 그 바람에 흔들리며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신방의 주문을 계속 읽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왕으로서의 위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한은 이제 풀릴 것이다. 가섭스님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집착을 버리고 편안히 쉬소서. 팔척귀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조각조각 부서지며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소멸했어요. 지금까지 귀궁 구회를 제 뇌피셜로 탐색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설정과 캐릭터들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방영된 구회를 리뷰하면서 제 예상이 얼마나 맞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면탐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